이제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쯤인가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예. 네, 법원에서 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해서인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또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또 관련이 돼 네네.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좀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한데 예. 또 회계사님이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게 사실 이제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시간의 정리는 사실 뭐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 상당히 넓고 깊은 사건입니다. 정말 이건. 예. 적어도 뭐 제가 깊이를 여러분한테 오늘 확신시켜 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이 넓이로 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넓혀지고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라임 사건. 라임과도 이 사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상직 의원 본인과도 이제 상당히 연루가 돼 있고 제가 알기로 이상직 의원은 지금 현재 구속 상태이고 1심에서 6년 선고인가 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저는 이걸 금요일 날 뉴스를 보고 지금 민주당이 아주 극렬하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기자회견까지. 예, 예, 여러 명 국회의원, 특히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기자회견도 했던데 저는 이때 눈여겨봤던 워딩이 뭐냐면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하더라고요. 어떤 야, 표현인가요? 너희 수사를 4년을 끌어왔고 지금 그리고 올 초부터 계좌를 뒤져왔다. 그 말이 들어가 있었죠. 계좌를 수차례 뒤져왔다. 이런 말을 하던데 저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아직 지금 적어도 이 계좌 압수수색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 만큼 일부는 추측이 있을 겁니다만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조심스럽게 던져볼게요. 네. 이게 지금 압수수색이 나오는 것은 법원의 판단하에 내지는 검찰이 청구를 하고 법원이 동의하여서 충분한 어떤 범죄의 혐의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거고 네. 지금 민주당은 6, 7차례 수차례 뒤졌다. 하나는 저의 범죄 혐의. 야, 네. 김경률 저놈 진짜 이상해. 김경률 계좌를 봐야 되겠어. 이런 것도 있지만 이원석 기자님의 계좌를 보다가 이 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싶었을 때 영장 없이도 가능한 게 있거든요. 네. 저도 한 2번 정도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네. 계좌를 들여다본 적.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6개월 상관으로 은행에서 이제 알려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 계좌를 봤다라면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6, 7번을 봤다라면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고 법원이 6, 7번 압수수색 영장을 줬다라면 도대체 그 계좌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법원은 이렇게 영장을 열어줬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사례 본인이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다른 타인의 입출금과 관련되어져서 상대방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계좌가 특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이건 어떤 사례냐는 거죠. 저는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더 큰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여러 명이 모여서 저는 이게 가끔 우리 그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이런 진솔한 면을 보여주시는데 올 초부터 6, 7차례 열어봤다. 네. 이건 좀 상당히 깊은 시그널일 수 있다. 그 그건 부분에 주목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검찰 수사의 과도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건 문재인 대통령 내외 계좌의 불투명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될 측면이고 이게요. 지금 정확히 말하자면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입니다. 예.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방송에서 들었던 것과 민주당 측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몇 가지만 말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근무했고 약인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발표로는 2억 원 가량의 금전적 편익을 얻었다. 네. 이렇게 이게 실제로 근무한 이력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드러나진 않고요. 하나 이제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사저널 송창섭 기자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보내주신 건데 타이스타젯의 재무제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요. 맨 위에 레버뉴 해가지고 실제 무실적이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거 제가 다음 시간까지 조금 분석을 해서 상세히 보내드릴게요. 이게 제가 뭐 게을러서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깊이 있는 사안이라 복잡하죠. 네, 타이스타젯이 실제로요. 이게 매출 실적도 없었고 이게 지금 보면은 금전거래라고 하는 게 수십억 원이 이스타항공에서 이쪽으로 나갔었거든요. 네. 이 수십억 원은 도대체 왜 나갔냐? 타이스타젯에 네. 이것도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고 여러 의혹들이 있었죠. 이 수십억에 나간 돈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실제로 매출이 0이었고 영업 실적이 없단 말은 이스타항공과 연관된 사업은 없고 도대체 이 돈은 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거고 이제 당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때부터도 뭐가 있었냐면 야 이때 당시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그때 뭐 이민이었었나요? 이제 예, 이주를 했었죠. 태국에서. 이것과 연관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나 하나 이 이상지구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오늘 민주당 측 패널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있었고 상당히 비중이 있었던 전 의원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분 이제 이상직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꽤 7, 8년 전에 주가 조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벌금 예. 1,500.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범으로 그리고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친형으로 되어져요. 친형. 이상직 전 의원의 예, 예. 친형이요. 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판사의 판결문에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다만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의 친형입니다. 배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경영 판단을 잘못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의 동생인 여기 이제 판결문엔 AB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대문자 AB로 표시된 게 이제 이상직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점. 야, 이 주가 조작을 했는데 이 금전적 편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동생한테 다 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이것을 당시 이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출마를 하고 이제 한 번 떨어지는데 이 진보당 이광철 후보가 맹렬하게 지적을 하고 야 하나라도 허위가 있으면 한번 반박을 해보든지 나를 고발해 내라 하는데 이제 이상직 후보는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시사저널 송창섭 기자께서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한 내용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짤방입니다. 짤방이 뭐가 있냐면 짤방이. 예. 라임 사건 자금 흐름도라고 해가지고 네. 라임 그다음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에디스 모터스 강영권 회장 그리고 이상직 중진공 대표 네. 이렇게 4명의 사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재밌는 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죠? 김봉현, 강영권, 이상직 모두 다 구속 상태이죠. 그러네요. 이 기사가 나왔을 땐 예. 어떻게 보면 셋 다 이전에 구속 상태, 나왔던 그렇죠. 구속이 안 된 상태입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임 사건 연관이거든요. 중진공이 에디스 모터스에 99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중진공이 뭐 상당히 예상 규모가 큰 곳입니다. 예, 그렇죠.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줬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니까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 1,000억, 2,000억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건데 이게 한도가 100억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 절대 줄 수 있는 한도가. 그래서 얼마를 지원을 하냐면 에디스 모터스에 99억 원을 지원합니다. 99억 원. 예, 예. 1억 모자란. 그렇죠. 참고로 중진공이 99억 원을 하고 산업은행이 또 수십억을 지원하고 또 이 상환 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매년 뭐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에디스 모터스가 그럴 수 있는 회사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상당히 재무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이제
나오고 네. 특히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의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출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가지급금, 네. 대여금이 있는 회사에는 대출을 하지 않거든요. 금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대출이 이뤄진 곳에. 예. 왜냐하면 제가 뭐 신한은행인데 우리 이원석 기자님께서 운영하는 기업에 뭐 10억 정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원석 기자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여금, 뭐 가지급금 네. 이렇게 뭐 7억, 20억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야 얘는 돈을 빌려줘봐야 기업 운영에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돈을 빌려줘 버린데 하는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빌려주더라도 빨리 해소해버리고 내지는 한도를 대단히 낮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 소위 말하는 짤방에 나온 게 뭐냐면 중진공에서 99억 가까이 제가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는데 산업은행도 60억 원인가 이렇게 빌려주거든요. 네.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가 거기에 나오지만 스트라이커 캐피탈에 돈을 줘버립니다. 예. 이게 수십억 규모를. 그리고 스트라이커 캐피탈은 또 문재인 정부 내내 괴롭혔던 사모펀드 알펜루트 자산운용으로 돈을 또 움직이고요. 또 곧바로 문재인 정부 사모펀드를 추적하다 보면 항상 돈이 곧바로 이렇게 예. 순식간에 움직이는데 정상적인 이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곧바로 수원 모빌리티면 이제 저기 뭡니까? 김봉현 씨가 연관되는 것이죠. 여기로 또 돈이 순식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움직여 버리거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 이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전직 의원이었던 이상직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 사건으로 1,500만 원 벌금을 받았고 네. 판결문에는 아무리 봐도 금전적 실익은 형이 아닌 동생 이상직에게 다 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리고 중진공 사례 없이 전례 없이 중진공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는 라임 당시 전국을 흔들었던 라임 연루 기업에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려줬고 이거 저는 중진공의 업무와 전혀 맞지 않는 네.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고 22대 뭐 21대 갖다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네. 전북 전주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 이스타항공의 자기업인 타이스타젯 네. 아무런 영업도 하지 않는 타이스타젯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전무로 근무하고 수억 원의 금전적 편익을 제공했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뭔가요? 이건 그래서 제가 상당히 사실은 그 사건 초기부터 민주당은 야 4년 동안 뭐 했냐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저 이 사건을 상당히 잘 알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타이스타 항공 노동조합 분들과 많이 이제 뭐 부대끼면서 같이 했었는데 사건이 진행이 안 됐어요. 계속 이렇게 수사 책임자들 바꿔버리고 어떻게 하고 사람 바꾸고 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거거든요. 네. 누구들이 지들이 그래 놓고 나서 이제 4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가 나와서 해명되어져야 될 사안이다. 해명되어져야 예. 한다. 굉장히 많은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결국엔 큰 그림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 해주시고 이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좀 심대한 사건이다. 예. 예.